6번 253페이지에 16번 분계 연습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서오세요. 판매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서 원룸 두 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다. 이런 거래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계약한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아야 되죠. 우리가 이걸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 거래처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16번 분계가 15번부터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16번 먼저 읽었으니까 거꾸로 16번을 먼저 하고 15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차변이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거래처가 어느 건물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거래처는 생략을 해야 되겠고요. 1억 원 자산 증가가 되는 거죠. 비유동 자산이죠. 기타의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한국은행, 거래처를 한국은행으로 하고,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자, 16번 임차보증금, 차변, 보통예금, 대변의 1억 원을 기록하는 그런 문제죠. 자, 위에서 15번을 그냥 지나왔으니까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계인가요? 15번은 어떤 거래인가요? 당사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원을 경기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래요. 자, 우리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기록해야죠. 차변에 현금이 100만원. 그러면 대변에 이게 무슨 부채냐? 상품권을 가져오면 상품하고 교환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았다 이거죠. 그냥 선수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선수금으로 해도 되는데 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 이제 일반 선수금과 좀 구분을 하려고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개념 과목을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채죠.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차변의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대변에서는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우리은행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좌거래를 개설하면요, 이 예치금은 당좌거래를 해약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 계정 과목 중에 특정 예금과 현금? 특정 현금과 예금인가? 한번 검색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 중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네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자산 잡아주시고 대변에 현금 3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죠. 대변의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77번이 여기 자산에서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에 가면은 176번부터가 투자자산에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과목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176 장기성 예금, 177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정과목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분계 연습 문제로 나왔네요.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나오면 개정과목을 특정 현금과 예금, 이게 자주 안 쓰는 개정과목이라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특정으로 검색해보면 이거 우리 시험 보실 때는 프로그램 켜놓고 시험 보는 거니까 뭐 이론 시험을 풀 때도 프로그램 켜놓고서 이론 시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해 볼 거 있으면 좀 검색해 가면서 풀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다른 데서 검색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 다음은 18번 거래는 어떤 거래인지 보겠습니다. 제조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3천만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받았다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차변이 뭐예요? 보통예금. 자산 증가죠. 한국은행 3천만. 대변은 우리가 이걸 뭘로 기록하냐면은 제조설비를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지금 보통예금에 들어간 3천만 원은 정부보조금이기 때문에 차감계정으로 정부보조금이라는 개정과목을 만들어요. 정부보조금. 그래서 보통예금의 차감 성격으로 개정과목을 만듭니다. 대변에 있는 정부보조금은 보통예금의 차감계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기기로부터 자동포장기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5천만원에 세액 500만원으로 대금은 기수령한 정부보조금 3천만원 포함해서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포장기를 샀습니다. 이제 정부보조금 받은 거하고 우리 돈 얼마 번 2,500을 보탰네요. 세금 포함해서 5,500이 나갔잖아요. 정부보조금 3,000, 그 다음에 우리가 2,500만원. 그러면 이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계장치 유형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기계장치 공급가액으로 자산 증가 잡는 거죠. 그리고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잡았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거죠. 세금은 공제를 받아야,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별도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5,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만약에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 19번을 이렇게 분개하고 끝나지만 이제 이 보통예금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차감 계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시 차변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 또 일반 전표에다가 정부 보조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계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차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제 차변에 기록해서 없애주고 대신에 대변에 또 정부 보조금을 하나 더 만들어요. 차감 계정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차감 계정은 무엇에서 차감하냐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기계장치 차감 계정.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의 분계,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기계를 구입했을 때의 분계, TAT 2급에서는 이런 거래가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네, 18번과 19번이 연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0번의 분계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3월 31일 현재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 회계 처리하시오.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우리 배웠잖아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부가세 예수금이 4,690, 부가세 대급금은 910만 원. 자,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잖아요. 부채는 정리할 땐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도록 하는 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46,900,000 요게 매출세액이었어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기록했었다가 정리할 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910만 원이죠. 자, 차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볼까요? (37800000이다) 37800000. 이것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보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세액 거래처에서 받아놓은 거 이제 납부해야죠. 그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땡땡 세무서가 되죠. 얼마냐면 요만큼이 되죠. 3,780만 원이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자, 20번까지 했고요. 제가 뭐 빠르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해달라고. 자, 21번으로 가볼까요?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계정 과목 다 알려줬네요. 자, 차변에 미지급 세금 납부했으니까 미지급 세금 부채감소 세무서에 500만원. 부채감소는 부채계정을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과 공과로 가산세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판매관리비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이죠. 비용 발생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 이런 뜻이에요. 요게 24,000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죠. 보통예금 한국은행 5,024,000이 되겠습니다. 이 되겠다. 자, 그러면 22번. 자, 22번 분개 한번 볼까요?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토지를 샀습니다. 5천만원, 그리고 취득세가 230만원, 중개수수료가 3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요.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토지값 5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보통예금은 되겠고 차변을 먼저 기록할게요. 토지가 얼마일까요? 5,260만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토지가 5,260만원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보자. 한국은행 요게 5천만원이고요.
취득세는 저기 현금으로 냈죠. 중개수수료하고.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260만 원 됩니다. 260만 원. 네, 다음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기흥개발로부터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다. 자, 토지를 샀습니다. 토지 금액은 5천만 원. 선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4,500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중개수수료 80만 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 7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했군요. 자, 중개수수료 80만 원과 토지의 취득금액, 근데 500만 원은 이미 선지급을 한 거니까 이번에 거래는 4,500만 원만 이체시킨 거니까요. 이번에는 가만있어 봐. 선지급할 때 이걸 토지로 분개를 해놨을까? 이건 알 수가 없네. 이걸 선급금으로 해놨으면 이번에 토지로 잡아야 되고 그 관계를, 네, 이 계약금 500만 원 지급할 때 토지로 그냥 잡고 대변에 뭐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거나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지, 아니면 선수금을 잡아놨는지, 아니 선급, 이거 토지니까 구입했으니까 선급금, 그 선급금을 잡아놨으면 선급금을 대체해야 되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선급금으로 잡아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차변의 토지가 5천만 원이 아니 5,08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은 선급금 계약금이에요. 5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4,5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예수금이 발생했군요. 원천징수. 예, 원천징수하면 두 채로 잡죠. 예수금 2만 원 공제하고, 현금이 78만 원 나갔네요. 이렇게 대변이 복잡합니다. 4개.
답지에서는 분계를 어떻게 합니까? 23번. 네, 선급금으로 했네요. 선급금. 그리고 기흥개발로부터 구입했다 했으니까 여기 선급금의 거래처도 기흥개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23번 꽤 복잡한 분계였습니다. 다음 24번 가볼게요.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개발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 취득했고 대금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했습니다. 단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 6천, 토지의 공정가치는 8천만 원이었으며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차변에 토지를 얼마 잡아야 되고 또 건물은 얼마 잡아야 되느냐? 시가로 안분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3억 원에 샀어요. 근데 공정가치가 1억 6천, 8천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토지는 24분의 8이죠. 24분의 8.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토지를 계산하려면은 3억 원을 곱하기 8 나누기 16하고 8을 더하면 24죠. 이렇게 계산하면 토지의 취득원가가 나옵니다. 자, 3억 원 곱하기 8 나누기 16 1억 5천이네요. 에이? 그렇지. 네, 1억 5천. 절반? 1억 5천은 안 나올 텐데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3억 원 곱하기 8 나누기 16이 아니라 24지. 두 개 합치면 24니까 24분의 8이에요. 다시 3억 원 곱하기 8 나누기 24 1억 원이죠. 1억 원.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1억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나머지가 건물의 취득원가죠. 나머지는 2억이죠. 2억 원이 건물이다. 이렇게 안분 계산하고요. 대변.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매입채무로 기록을 하죠. 지급어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매매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토지 건물을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려고,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이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을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급음으로 하지 마시고 미지급금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거래처는 현대개발, 이렇게 분개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이죠. 네, 부채가 증가되는 그런 거래입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볼게요.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부지, 토지를 구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는 1억 원이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철거 비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지를 1억 500만 원에 취득한 걸로 봐야 돼요.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거기에 불필요한 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해낸다라고 한다면 그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가 105,000,000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은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1억 원을 이체시켰고 그리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대변에 현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2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당시에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거 복잡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기존 건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철거했으니까. 오히려 철거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철거비는 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자, 처분하는 걸로.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할 때도 건물 처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차량을 폐차할 때도 그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죠. 취득금액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요. 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 표에 알려준 거 있네요. 2번에 철거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 8천만 원이다. 차감 계정 차변에다 없애주고 대변에 건물 없어졌으니까 건물을 대변에 기록해야죠. 취득금액으로 기록해야죠. 1억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또 나가죠. 철거 비용으로 현금을 300만 원 지급했죠. 현금 대변에 3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이 8천, 대변이 1억 300이니까 2,3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되는 2천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건물 철거는 건물 처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셔라. 다음은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부산산업에 전기 2월 외상매입금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부산산업의 토지를 (4천만 원에) 팔았어요. 토지 대변에 4천만 원이라 장부 금액이 2,300이네요. 그러면 대변에 토지 2,300 되겠죠. 근데 4천만 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차변에 4천만 원이 와야 되는데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1,500 빼고 입금됐어요. 왜? 외상매입금이 있대요. 그 회사에. 그 외상매입금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볼까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1,500만 원 갚은 걸로 했어요. 돈 받는 거 대신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차변에 기록해야죠. 한국은행.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차변이 되겠고, 자, 대변에 토지 2,300짜리죠. 그래서 대변에 토지는 2,300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2,300짜리를 4천에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 이익을 본 거예요? 예, 1,700.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기록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700. 2,300짜리를 4천에 팔았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년도 말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를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서 폐차시켰어요. 당해 폐차 대행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한번 분개를 해봐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량을 폐차하는 것도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처분할 때는 말이죠. 유형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8499 000 대변의 차량 운반구 승용차는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이죠.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 850이죠. 이렇게 하고 현금이 10,000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000원 기록해야죠. 자, 차변 합계는 850만 9천원. 대변의 합계는 850만원. 대변이 9천원이 부족하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9천원이다. 원래는 자,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인가요? 취득 금액이 850짜리고 누계액이 감누가 8499니까 장부 금액이 1,000원이죠. 장부 금액 1,000원. 장부 금액 1,000원짜리 승용차를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그 폐차장에서 10,000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9,000원 이익 본 거죠. 그런 셈이죠. 여러분, 장부 취득원가가 85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499000이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장부 금액이 1,000원이란 말이에요. 장부 금액이 1,000원인데 고철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았으니까 1,000원짜리를 10,000원 받고 승용차를 처분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9,000원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분계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근데 이 이자가 공장 건설하는데 돈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 그 차입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자, 여러분, 공장은 건물이죠. 건물을 건설 중이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개정 과목이. 건축이 완공되면은 그때 건물로 회계 처리를 대체시키죠. 개정 과목을. 그래서 여러분, 요 이자는요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짓는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신한은행에 지급했다. 근데 이 이자는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이 뭐냐? 지금 공장을 건설 중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우리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죠. 보통예금 한국 250만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었다. 차가 불탔다는 거죠. 소실 전에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차량은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네. 자, 우리가 차량이 소실되었으면 처분하는 걸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없어졌으니까 처분한 것처럼 되지만 우리가 이거는 차량을 폐차 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건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손실이 아니라 차량이 불탄 것은 재해손실이라고 그래요. 재해손실. 그래서 비용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하지 않고 재해손실로 인식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운행하던 차량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애줘야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와서 없애줘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계정 200만원 차변에다 없애주고, 자, 대변에 없어진 게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취득원가로 2천만원. 자, 장부금액이 1800인데 이 차가 졸지에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장부금액 1800만원만큼을 재해손실, 폐차시켰으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네. 불이 탔으면, 화재가 발생해서 탔으면 재해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30번 문제죠? 네, 맞아요. 네, 재해손실로 인식한다. 아까 폐차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손실, 화재가 발생해서 차가 없어진 것은 장부금액만큼을 재해손실로 인식한다. 네. 자, 30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31번에다가 딱 체크해 놓으시고요. 접어놨다가 요 다음 주에 31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